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영문법 우리 영문과 전공 수업 중에 영문법을 강의하게 된 저는 영문과의 김정은 교수입니다. 우리 영문법 수업은 1학년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듣게 되는 전공 강의라고 알고 있는데, 흔히 영어 영문학은 두 개의 분야로 나뉘죠. 하나는 문학 파트, 영문학, 그리고 하나는 영어학이잖아요. 영어학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언어를 어떤 뭐랄까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탐구해 보는 거예요. 문학은 이제 다양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희곡이라든지 이런 그 영미 문화와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된 여러 문학을 같이 보는 것이지만, 우리 영어학이라 하면 영어라는 언어를 분석해보고 영어의 특징과 형질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뭔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해서 분석하고 탐구해보는 학문이 영어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어학이라는 학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영문법을 공부를 하는데, 따라서 우리 영문법이라는 수업은 우리가 흔히 이제 토익이나 토플 그리고 뭐 수능 문법 그런 데서 하는 그 영문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사는 이후에 투부정사만 취한다, 어떤 동사는 이후에 동명사만 취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동사의 형질을 파악해보고 그것이 취하게 되는 이후의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 그 형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분석해보는 그런 약간 해부학적인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영문법을 좀 달달 외워보려고 이 수업을 들어왔어 하는 기대가 있으시다면, 이 수업은 그렇게 여러분을 문법을 외우게끔 해주진 않아요. 오히려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영문법이라는 거를 다루고 또 미시적으로 그 단어나 아니면 문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해보는 그런 학문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영문법이라는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게 될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토익 강사처럼 수업은 하진 않아요, 제가. 토익의 수업에서처럼 뭐 챕터 1 시제, 챕터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다루게 되는 그 질적인 그 강의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이론적이고 좀 더 분석적이고 좀 더 학술적으로 언어를 다루게 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국어 시간 있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러니까 국어를 배울 때 국어 문법을 하시잖아요. 뭐 용언에는 이런 게 속한다, 체언에는 이런 게 속한다. 그런 걸 안다고 해서 국어를 더 잘하게 되거나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되거나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 여러분이 영어를 전공하는 게 아니고 영어학을 전공하는 그런 그 학부생의 입장에서 그 학술적으로 그 언어의 문법에 접근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겁니다. 우선 영문법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 토익 문법 수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제 이름은 김정은이고요.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1학년들은 저를 무조건 처음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록을 한 이제 탁과 학생들이나 아니면 3, 4학년들 혹시 있으시다면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주로 영어 교수법 강의를 해요. 영어 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이번 수업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교사가 됐다는 가정 아래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영문법이 무엇이 있으며 그 문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강사가 혹은 영어 교수가 혹은 영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초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입장에서 영문법 수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그 강의실은 인문대학 1호관 402호인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언제쯤 한번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시간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수 수업을 하지만 지금 여기에 e-learning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도미넌트하게는 e-learning으로 간다고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오피스는 628호, 그리고 미팅은 약속을 하면 가능한데 또 지금은 비대면이 트렌드인지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이름은 English Grammar, 영문법입니다. 가을 2020년 학기이네요. 자, course description 같이 읽어보시면서요. 수업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The course presents an overview of English grammar 이라고 되어 있죠. 네. overview라는 거는 그 어떤 어떤 총체적인 어떤 시각이죠. 총체적인 오버뷰를 제공을 하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English grammar에 대한 거예요. It aims at both improving, 발전시키고 the student's own English usage. 그 영어 사용법이에요. 이거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용법을 알맞게 사용시키는 그런 것도 물론 타겟팅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analyzing problems in English in the English usage of native speakers. of non-native speakers. 그리고 네이티브나 non-native 스피커들이 여기 네이티브는 적어볼까요? native, non-native speakers. 네이티브 스피커나 non-native 스피커들이 뭔가를 사용을 할 때 문제성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성이 있으며 왜 그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분석하여 본다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분석적인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째로 외우는 수업이 아니고 뭔가를 접근함에 있어서 좀 학술적으로 접근합니다. 기대되시죠? This course offers descriptive survey of English grammar. 자, descriptive, 묘사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를 조사하는데 영어 문법을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이라는 거면 테크니컬 이런 게 아니고 기술하다. 뭔가 묘사하다. 그 기술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보고 and prepare students for higher level courses related to English linguistics and syntax. 여기 영어학 그리고 syntax라는 한 수준 더 높은 통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 진입하기 위해서 본 수업이 상당히 필요한 기초를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 수업은 토익 수업이 아니에요. 토익 수업이 아니고 토익 문법처럼 영어 문법을 접근하는 수업이 아니고 막 제가 정리해서 달달달 막 외우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좀 더 학술적으로 뭔가를 접근함에 있어서 아주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교과서는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인데 Teacher's Grammar of English, TG라고 흔히 우리가 불러요. TG 적어볼까요? 우리 그 영교과에서 오신 학생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TG가 지금 임용고시 필독서죠? 이거는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TG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꼭 1년에 임용해서 반드시 1년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2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4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주로 4점짜리죠. 서술형 저희 논술형이 없어졌으니까 4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4점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고 당락이 결정이 되고 TG는 그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라는 학생들의 필독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TG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사범대 영어 교육과 나온 학생들 아니면 교직이수한 학생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겁니다. 교과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구급 묵스에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목차를 보면 여기 보시죠? 어디 갔죠? 네, The Teacher's Grammar of English라고 적혀 있고 쭉 내려가 보면 이제 Chapter 1부터 Introduction, Grammatical Terms, 어떻게 돼? Questions, Negation, 다음에 Imperative Sentences,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Non-referential, it and there.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유도부사, there이라고 배웠던 거, 그걸 non-referential이라고 합니다. Prepositions, 전치사죠. Multi-word verbs. Multi-word verb라는 거는 단어는 원래 한 단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동사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기하다, giving up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연기하다, delay 대신에 put off 아니면 뭐 타다, get on 내리다, get off,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multi-word verb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eterminers, 한정사죠. a, the 이런 거예요. 혹은 on, 어하고 on은 같은 거예요. 맞죠? on 혹은 the 혹은 non-determiners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같이 이따가 다 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도 들어가지만
또 여기 보면은 이제 possessive 같이 his, her 이렇게 이게 한정사 뭔가를 한정 지어줘요. 어떤 책이 있는데 그것이 내 책이다. 그냥 책이 아니고 my book 이런 거 다 한정사라고 불러요. articles 아까 위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a, the, an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adjectives and adverbs 네,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13챕터는 pronouns, 14챕터 modal words 이런 거는 이런 거 뭐 would, could 이런 것들이요. 다음 indirect objects 이거 알죠? 뭐 give him a book, give a book to him 이런 거 그럴 때에 간접 그 목적어가 무엇인지 tense and aspect tense라는 거는 시제고요. aspect라는 거는 passivization이 흔히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보면은 progressive aspect 이런 거, ing 같은 거, 그 다음에 과거 분사라든지 과거 완료라든지 그 완료형 같은 거 그런 aspect. 그 다음에 passive sentences 여기 passivization 여기 나오네요. relative clauses 관계대명사예요. conditional 이거는 가정법이죠. subject clauses, related structures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데 이거를 다 하느냐 다 못합니다. coordination 이런 거, 뭐 and로 연결되는 거, 접하는 거 있잖아요. 다 못해요. 다 못하고 뭐를 위주로 하느냐? 중요한 거 위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챕터들 혹은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문법들. 그 토익 수업 아니라면서요. 토익 수업 아니에요. 토익 수업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목표는 있어야 되니까 그 임용시험에서 주로 다뤄지는 챕터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 챕터를 위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Introduction, Grammatical Terms, 그 다음에 뭐 Teaching Grammar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안 봅니다. 수업 시간에. Questions 이거는 나오고 Negation 이것도 중요하고 몇 년 전에 출제된 여기 없나요? 그 scope, ambiguity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고 그 중요하니까 자꾸 임용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임용시험을 준비한 학생이건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그걸 알아서 하든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고 그거의 목적 지어서 수업을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면 임용에 기출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이제 비임용생들이나 1학년들은 도대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저를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의심과 회의감 없이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되는 수업이에요. 이건 제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수업이에요. 3, 4학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영어 교수법 수업이나 영어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아니면 영어 교육론 그 가서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만 따라하면 무조건 잘 되는 수업이에요. 제 수업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인용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임용고시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하나의 고문일 수 있지만 그것을 예상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로 다룰 때는 상당히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에요. 왜냐하면 맞추거든요. 수업을 듣고 풀면은 여지없이 맞춰져요. 그 문장에.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수업을 잘 들으면.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이 교과서는요, 여러분, 어디 파냐면 학과 사무실에 가시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국이 이래서 여러분이 학과 사무실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아마 택배 서비스를 우리 학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2주차부터는 교재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국내에서 택배가 돌아가는데 우체국 택배가 뭐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고 아시죠? CJ 택배, 와레버 택배 뭐 다 이틀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책 주문을 반드시 하십시오. 아시겠죠? 탁과 학생들도 영문과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requirements 볼게요. Link for our course LMS. 우리 LMS의 주소는요. 이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LMS, new LMS를 런칭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목적하고 있는 수업의 메커니즘과 LMS가 안 맞아요. 저는 퀴즈도 매주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때까지 퀴즈를 응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좀 비주얼리 SNS 같은 느낌으로서 접근해야 되는데 새롭게 된 LMS가 제 수업 이끌어가는 그 컨셉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학교가 투트랙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는 올드 LMS도 유지하고 그리고 새 LMS도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새 LMS로 가지 않고 이번 학기에는 왜냐면 그 새 LMS도 많은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LMS로 가지 않고 올드 LMS를 유지할 거니까 요거 그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올드자 여기 언더바 이거 underscore 영어로 underscore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언더바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underscore 하고 old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가면 뭐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 교육 방법에 영문법으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뭐를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찍은 이거를 탑재를 할 거니까 여기 가면 그 비디오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 비디오를 안 올리고 URL을 올려요. 그 링크 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유튜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링크를 타고서 유튜브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제 채널 있죠? 여기 채널을 바로 가셔도 되거든요. 여기가 영어 맛집 이 채널이에요. 가면 이제 videos 보시면 플레이리스트 가보시면 이거 어제 제가 녹화해서 하는 영어 교수법을 올린 거고요.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여기다가 여러분의 영문법 그 플레이리스트 하나 생길 거고 주차별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그걸 보시면 되고 보시고 나서 중요한 거는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그 밑에 그 URL 밑에 퀴즈가 하나 있어요. 5개나 10개로 이루어진 퀴즈가 있는데 그거를 응시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만점 받을 때까지 계속 중복 응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완벽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그 퀴즈 점수로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제 중간 기말고사 성격이 여러분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중간 기말에 임할 수가 없게 성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은 수업에 한 개 나와요. 수업을 들은 학생이나 수업을 안 들은 학생이나 평타 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절대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학년들은 3, 4학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나 90점을 넘을 수 있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누구나 95점을 넘을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80점도 받기 힘들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80점 너무 관대하게 잡았네. 50점도 받기 힘들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갭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업을 꼼꼼하게 여러분 돌려가면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말이 빠르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지난 학기 유튜브를 하고 나서 그 불편이 싹 없어졌어요. 배속 재생도 할 수 있고 슬로우 재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 듣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편, 애로사항, 피드백이 싹 없어졌어요. 저도 말이 빠르다고 하니까 말을 느리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번 이제 텅 무브먼트가 빠르게 장착이 되니까 말이 느리게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배속 재생, 슬로우 재생 다 되고 재반복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베네핏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The online lectures will be released every Monday at midnight.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월요일 자정에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 있죠? 그때 그 주차별 강의가 업데이트가 돼요.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그때 릴리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도 같이 릴리즈 되느냐? 퀴즈도 같이요. 그걸 보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 주 아무 때나 보세요. 그리고 The video watching should be completed by Sunday 11 p.m. 11시, 밤 11시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 시작하셔서 시간이 많아요. 언제까지? 일요일 밤 11시까지. 마찬가지로 뭐를 일요일 밤 11시까지 제출하셔야 되냐? Any small assignments. 우리는 퀴즈가 나가요. 퀴즈를 밤 11시까지 응시를 완료하세요. 여기 적혀있죠. After watching the online lectures, complete the weekly online quizzes on time. 시간 내에. 시간 몇 시인가요? 11시까지. You are,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You are expected to gain 100% accuracy. 100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On each quiz to complete attendance. 수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퀴즈한 거를 제가 퀴즈 결과를 보면 100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100이라고 돼 있으면 출석을 체크해주고 100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99, 95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석으로 처리해요. 지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면 됩니다. Late work. 늦게 참여하면 반영은 0점입니다. 아셔야 돼요. 미터하고 파이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시국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ssessment야 class attendance, 매주 weekly quizz로요. 50점. 그러니까 다 응시해서 모두 다 체크를 받으면, 즉 모두 100점을 받고 체크를 받으면 50점. midterm 20점, final 30점. 되셨죠? 자, a student will get F. 출석이 60%가 미달이 되면 여러분 자동으로 제가 F를 드립니다. 이거는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F가 나갑니다. 4번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5번의 결석부터는 F예요. 그거는 용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weekly 스케줄 볼게요. week 1부터 week 16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negation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챕터 뭡니까? 챕터 5네요. 네, 88페이지 negation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non-referential it하고 there까지 나가면 좋은데 저는 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짜놨지만 이거를 다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이 진도에 대한 거를 미친 듯이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진도를 빨리 빼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에서 한 것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수업에서 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도 교수님 여기 다 안 하시고 넘어갔잖아요. 이건 독학했네. 그게 아니고 안 하고 넘어간 거는 여러분도 안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수업 중에.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서야 공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OT를 이렇게 빡세게 하는 이유가 우리 1학년들이 이제 전공 과목에 진입을 하면서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뒤처질까 봐 1학년 때 공부의 맛을 들여놓지 않으면 2, 3, 4학년 때까지 공부의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 절대평가 아닙니까?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꼭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퀴즈 1부터 퀴즈 13까지 있죠. 그래서 모든 퀴즈 participate 하시고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지? 합치기. 모든 퀴즈 participate을 하시고요. 각각 다 만점을 받을 때까지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밑에 있는 이거는요, 여기 1번, 여기 해당되는 거, negation. The online lectures open every Monday at midnight. 자, 그래서 다음 렉처는 언제 오픈된다 이 말입니까? 9월 7일 월요일 0시. 아시겠죠? 6일 일요일하고 7일 넘어가는 그때 오픈이 되고 다 오픈이 그때 돼요. 일주일 내내 시간이 많아요.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때 보세요. 그리고 나서 퀴즈 1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같은 주 일요일 되셨죠? 같은 주 일요일 밤 11시. 사람들이 12시까지라고 착각을 하고 막 11시 이후에 진입을 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11시까지. 아시겠죠? 11시로 둔 이유는 그 비디오 오픈이 12시이기 때문에 12시 같이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그레이스 타임을 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제 이메일 주소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jk48jbnu.ac.kr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저는 이거를 방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월화수목금토일 24/7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간이 새벽이라도 되고 아침이라도 되고 주말이어도 괜찮아요. 아무데나 보내놓으세요. 보내놓으시면 저도 나름대로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답장을 보내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수님한테 밤에 이메일 보내는 게 신뢰가 아닌가? 신뢰 아니에요. 이메일의 성격은 여러분 카톡이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보내놓는 거예요. 주말에 쉬시는데 뭐가 죄송해요? 제가 월요일에 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제가 답장을 월요일에 보내면 되죠. 일단 보내놓으세요. 뭐든. 아시겠죠? 자,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고 수업은 유익하게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참 영문법 수업이 내가 전북대 와서 들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다 하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학기 알차고 보람차게 저랑 한번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OT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주에 실제 영상, 렉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